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오로지 새로운 인연, 여러분들에게 뉴페이스가 언제쯤 들어오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게 될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인형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6번, 4번, 1번, 3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뉴 페이스, 새로운 인연은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 언제 올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있죠.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을 할 때 좋은 인연이 딱 이렇게 달라붙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넷플릭스만 보고 이러는데 나 새로운 인연이 언제 와요? 라고 하면 오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랑만 계속 연애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성을 좀 띄어야지 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전 연애의 상황은 어땠는지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전 연애는 이런 게 있었네. 서로 간의 관계가 좀 불안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누군가는 자기중심적인 어떤 성향상 저 사람이 나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가? 왜 항상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면서 나에게 무언가를 마음의 여지를 보여주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이게 서로 간에 안 맞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항상 남 탓만 해.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경계를 좁히지 못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와장창 깨지는 어떠한 흐름들이 있었다.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서로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미련이 우리의 관계 신뢰감을 이렇게 넘어설 정도로 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서로에 대한 감정은 있어. 좋아하는 감정은 있어.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나면서 뭔가 내가 이렇게까지 맞춰줘야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왜 나는 맨날 이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한두 번이 아니게 좀 여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오게 될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될 매력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오게 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될 매력. 여러분들이 좀 통통 튀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네. 은근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보면 볼수록 저 사람의 스타일에 계속 매료가 되면서 익숙해지고 그게 매력이라고 느끼는 것. 여러분들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바운더리 안에서 흔한 성격이라든가 흔한 캐릭터가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좀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약간 도도한 면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는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의 여지가 생기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전폭적인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나 만나지 않을 것 같고 좀 사람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캐릭터가 내 주변에는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볼수록 볼매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요. 보면 볼수록 뭔가 이런 것도 매력 있고 저런 것도 매력 있고 은근히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신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볼매였구나.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인지. 처음에는요,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 거리감을 좁히지는 못해. 서서히 서로 간의 관계가 좀 진전이 되고 서서히 서로 간에 알아가 보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그런 인연은 이라기보다는 자기만의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가면 갈수록 빠져들게 되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프리스트 카드가 나온다는 거는 서로 간의 정신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누군가는 멘토와 멘티처럼 깊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사람에게 의지를 하게 된다거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하고 어떤 다른 모습 안에서 융화가 되는 그런 인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누군가는 굉장히 약간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이거는 없어요. 서로가 독립적인 어떤 기질 안에서 깊게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에요. 근데 이런 인연이라고 한다면 사실 약간 선배와 후배 이렇게 만나면 좀 좋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 겹쳐지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도움이 되는 그런 흐름들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은근히 한마디 하는 어떤 조언이 인생 안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연이라는 거죠. 어쩌면 한 사람의 어떤 한마디의 어떤 조언이 그 사람의 어떤 인생 안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길에 조언이 어떤 밑바탕에 다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연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인연이, 새로운 인연이 뭐 결혼까지 간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막 너무 막 좋아서 죽어? 이런 느낌보다는 정신적으로 깊게 서로에게 의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다. 뭔가 좀 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인연 자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현실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이 사람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겹쳐지는 어떤 비즈니스가 있다거나 둘 간에 무언가가 좀 같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박이야. 너무 좋아. 서로 간의 비즈니스 운이라든가 금전운이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사람하고 어떤 겹쳐지는 무언가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굉장히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너무 좋아. 생각외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사업상의 어떤 능력을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승진할 수 있도록 무언가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중개의 역할을 철저히 한다거나 이런 귀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만나게 될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만나게 될지. 이게 처음에는 호감으로 만나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호감으로 만나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이게 생각외로 누군가 굉장히 힘겨움을 느낄 수 있을 때 아니면 누군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사람에 대한 어떤 경계가 굉장히 심해질 때 갑작스럽게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솟구쳐 오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호감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볼 때도 여러분들이 좀 도도하고 아무나 만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사람이 처음부터 호감으로 만나지는 않아. 근데 뭔가 몇 번 만나면 만날수록 보면 볼수록 괜찮고 이 사람하고 스킨십 한번 하게 되면요. 그 스킨십에 서로 간에 약간 빠져들게 되는 서로에게 약간 중독이 되게 되는 서로에게 약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면은 한두 번 만난 그 이상의 형성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분은 첫눈에 반하는 관계는 아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먹혀 들어가는 그런 면들이 좀 있고 그런 면들과 그런 말들이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나와는 좀 맞는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만났는데 그러다가 스킨십이 오갔고 그 스킨십이 굉장히 잘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계기로 좀 발전을 하게 될지 한번 볼까요? 어떤 계기로? 하이어펀트 카드는 이거는 소개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뭔가 공식적인 업무 관계라든가 아니면 중개해주는 누군가, 중재해주는 누군가, 겹지인이 있는 어떤 소개팅 자리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여유있게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시간을 두고 연락을 하고 만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약속을 이미 잡고 만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만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처음 봤을 때는 뭔가
이 사람하고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되지만 보면 볼수록 몇 번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에게 빠져들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이어번트는 이게 소개팅 혹은 공식적인 자리 이런 데서 만나는 사람 이 사람하고 여유 있는 어떤 시간에 약속을 하고 대화를 먼저 나눠본 이후에 관계가 진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사람 언제쯤 들어오는 사람일지 한번 볼게요. 언제쯤 들어오게 되는 사람일지. 한 달 안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야. 굉장히 기운이 강해. 사실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인연운이 좀 들어오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진짜 멀어도 2달 안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고요. 3달까지는 이제 새로운 인연운의 흐름이 좀 미약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안에 만나게 될 가능성, 그리고 한 달 안에 누군가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시켜준다. 그럼 무조건 나가시면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분위기에 착장을 하시는 게 좋을지 한번 볼게요. 좀 어두운 착장. 뭔가 있잖아요. 톤 다운되어 있는 어떤 옷. 뭔가 뭐 청바지나 이런 거를 입는다라고 하더라도 단정해 보이는 청바지 있죠? 그리고 약간 짙은 컬러의 청바지 혹은 짙은 컬러의 차분한 옷 이런 것을 입으시는 게 좋아요. 치마를 입어도 롱치마 짧은 것보다는 롱한 거 그리고 몸을 덮는 옷 겉에 이제 아우터가 좀 진한 컬러 튀지 않는 어떠한 옷 그리고 몸에 어떤 피부들이 좀 드러나지 않는 옷 노출이 적은 옷, 그리고 너무 타이트하지 않는 옷 이런 옷을 여러분들이 입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사실 그게 가장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무리 인연운과 연애운이 좋아도 내 스타일이 아니시면 또 못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 자, 어떤 사람인지 얼굴 한번 볼까요? 얼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뭔가 강단 있어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사람이? 근데 은근히 되게 섹시해. 그러니까 몸매 자체가 조금 야릇하고 섹시한 그런 새끼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얼굴이 약간 하얀 편은 아니에요. 약간 까무잡잡한 편에 눈, 코, 입이 조금 오똑한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서양 사람처럼 부리부리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적당히 눈, 코, 입의 조화가 괜찮은 사람. 얼굴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얼굴에 윤곽도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피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간에 어떤 톤에서 조금 까만 정도 느낌. 그리고 굉장히 섹시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괜찮은데? 취미 한번 볼까요? 취미. 이 사람은 뭔가 감성에 젖어드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다거나 혼자 이렇게 분위기 있는 노래를 들으면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이런 거를 분위기에 젖어드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그런 느낌이고요. 물을 좀 바라본다거나 호숫가에 가갖고 약간 커피를 마시면서 잔잔히 이렇게 있는 어떤 호수를 바라본다거나 물을 바라본다거나 바다를 멀리 있는 겨울바다를 바라본다거나 이런 거를 좀 좋아해요. 자기만의 어떤 내면의 차분함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이성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어떤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이성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웃는 게 굉장히 매력 있대요. 웃는 게 굉장히 매력 있고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대화를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끌어 나간다거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약간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사람을 약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웃는 게 굉장히 매력 있다. 의외의 어떤 웃음 포인트를 킬 포인트로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동성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의 매력은 이 사람은요 완전히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대요. 평소에 이렇게 온화하다가
갑작스럽게 줏대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평소에 보여주는 어떤 모습과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좀 달라. 의외로 강단 있고 뭔가 내가 아니다 싶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본인이 손해본다라고 하더라도 엎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래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소신과 그런 것들이 명료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반전이야. 본인이 자기만의 뭔가가 있어. 이런 생각을 좀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 이 딱 드러나는 성격은 뭔지 한번 볼게요. 딱 드러나는 성격은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되게 객관적이고 뭔가 판단 능력이 좋고 약간 적절히 T 형태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주의자 그리고 실용주의자 그리고 풍요로움을 지향하는 객관주의자 약간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름대로 야망이 있어 보이는 그런 성격인데 꾸준하고 인내력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있고 노련한 어떤 객관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다. 자, 이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중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머리가 약간 찌끈찌끈 아픈 거를 싫어해서 물을 잔잔히 바라보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조용히 갖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연애 가치관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다른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애 가치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리고 약간 꾸준해야 되고 사람은 변하면 안 되고 쉽게 뭔가 처음에만 몰입했다가 약간 금방 나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약간 꾸준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요. 금사빠 금사식 이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 그냥 사람이 좋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가는 거고 항상 내가 너무 좋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노력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연애가는 굉장히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 결혼관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결혼을 하면 사람이 가족이 중심이 돼야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내 가족, 내 터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기의 어떤 자산 가치라고 생각을 해. 가족이. 그래서 결혼하면은 굉장히 애처가 아니면은 뭐 남자분이라고 한다면 애처가 될 수 있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가족 위주로 가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 사람이 가와만사성 이런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 경제력 한번 볼게요. 굉장히 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쪽으로는 좀 혁혁한 어떤 자기만의 성공의 길을 탄탄하게 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직장 안에서 어느 정도 승진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 금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요.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목표한 대로 잘 이루고자 하는 그런 꾸준한 인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뭐든 경거망동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 꾸준함을 보여주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최고의 남편감, 최고의 부인감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경제력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첫 만남 이후에 이 관계는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을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는 어떤 여러분들만의 가치관. 이게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먹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모습에 가치 있는 모습에 굉장히 적극성을 보여주게 되고요. 서로 간에 굉장히 행복한 어떤 관계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어떤 말투와 행동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이 사람에게는 완전 찰떡같이 먹혀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연애 가치관이 노력해야 돼. 내가 좋으면 무조건 노력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자기의 어떤 내면과 그리고 솔직한 어떠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싫지만은 않다.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이 나에게는 괜찮은 것 같아. 이게 행복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첫인상 한번 볼까요? 제가 처음 뽑았던 이 카드 안에 들어있죠?
여러분들에 대한 첫인상. 개미예요. 개미인데 우리 개미들은 어때요? 감정에 젖어가지고 가다가 그냥 배짱이처럼 누워가지고 그냥 팅카팅카 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나요? 아니죠. 개미는요, 협력관계, 그리고 자기 일을 굉장히 일관성 있게 철저하게 해내는 부지런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뭔가 내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어떠한 모습이 보이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 사람이 좀 객관적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또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주변 상황에 좀 협력을 하면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이 갖게 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이 두 마리의 개미가 딱 보이잖아요. 저 사람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인상을 처음부터 갖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사람일 것 같다. 나 저 사람 나도 굉장히 객관적인데 여러분들만한 성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 사람 왠지 나의 캐릭터에는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라도 잘 맞는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는 잘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 이런 사람 흔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여러분들, 이 1번 리딩이 끝나는 시점에 마지막에 제가 보너스 카드를 넣어드리는데 그 보너스 카드에는 둘 사이에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카드를 넣어드릴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 제가 이 수호천사님의 조언을 뽑은 이후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연이 여러분들에게는 괜찮은 인연일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Improving Us,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반상 안에서 여태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연애들이 좀 지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지양해야 될 때가 되었다. 여러분들 마음속의 스트레스만 이제는 좀 주의해라. 예민함을 좀 주의해라. 앞으로는 좀 괜찮아질 거다. 너 건강관리나 해. 너 그러면 연애는 자동적으로 잘 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Look for sign. 상대방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시그널을 보여줄 거고요. 그 시그널을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두 달 안에 들어오는 이 인연은요. 처음에는 이 인상이 서로 간의 감정을 드러나지 않는 그런 느낌 때문에 첫눈에 반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겠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 나하고는 잘 맞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찰떡 같은 여러분들의 인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네요. 상대방의 시그널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르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무조건 뉴페이스, 새로운 인연, 여러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언제 올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확실하게 좋은 인연이 오셔야 되는데 어떤 뉴페이스가 여러분들에게 올지 먼저 여러분들의 이전 연애 상황은 어떻는지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전 연애는 성향이 서로 간에 너무 달랐네. 첫눈에 반해가지고 관계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는 했는데 이게 만나다 보니까 누군가는 너무 이성적이고 자기는 극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표현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심지어는 우선순위 문제가 생기니까 이성적으로 그 사람은 이 일이 지금 더 중요하니까 너는 언제든지 내가 너에게는 잘해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나에게 중요한 일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돼 라는 그런 권태감 같은 그런 현상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지 않았었나. 처음에 어떤 모습하고는 다르게 끝이 가면서 흐지부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앞으로 오게 될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될 매력은 뭔지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될 매력. 여러분들 엄청 귀엽다는데요. 여러분들은 알면 알수록 재밌고 알면 알수록 대화가 잘 통하고 여러분들은 알면 알수록 내 스타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여러분들이 나이에 비해서 동안인 것도 있겠지만 의외로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의 기술 속에서 유연성이 있고 뭔가 사람이 이렇게 좀 자기 생각 안에 틀어박혀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좀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좀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만나게 되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약간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대화의 티키타카가 잘 맞아서 너무 좋고 여러분들이 동안이고 그리고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대화를 할 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러버스 카드가 있어가지고 확연하게 연인의 인연운이 있다. 이 사람은요, 사실 갈 길이 되게 쉬운 인연은 아니에요. 10개의 완즈가 나와서 넘어가야 되는 어떤 산도 되게 많고요. 가면서 결격사유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인연이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이 러버스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어떤 흐름들을 좀 개선하고 만들어 나가고 극복해 나가면서 서로 간에 약간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인연임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연인의 인연운이 굉장히 강해서 안 사귈 수가 없는 사람이네. 무조건 사귀게 될 가능성은 높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귀인이네. 이 사람 여러분들의 귀인이에요. 이게 보면 여기 나무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옆에서 때로는 나에게 열정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화를 가라앉혀 주기도 하는 그런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서 나무 옆에서 든든하게 기대고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자라가지고 그리고 나뭇잎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사과의 열매를 맺기까지 이 사람이 옆에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약간 이렇게 뭐 덧붙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나에게는 귀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좋은 소식들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내가 여태까지 잘 집중이 안 됐던 무언가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제안들도 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인연이라고 해요. 좋은 인연인데? 귀인 같은 인연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만나게 될지 한번 볼게요. 홈카드가 나오네요. 이거는 그럴 수 있거든요. 뭔가 가족이 소개를 시켜준다거나 내 바운더리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야. 내가 다니는 어떤 모임, 학교, 회사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 한번 눈 안에 들어오면은 눈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계속 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번 처음에 봤을 때 다 꽂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여태까지 계속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눈의 시야가 계속 바뀌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홈카드는 여러분들의 바운더리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바운더리 안에서 있다가 누가 막 소개를 시켜줄 가능성도 높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같은 회사 안, 같은 공간 안, 같은 모임 안, 같은 동아리 안, 같은 동네 이런 것도 다 될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약간 가족이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어.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이 소개를 시켜준다거나 그래서 나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어떤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진전이 될지 어떤 계기로 그냥 딱 가서 얘기하실 것 같아.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다가 난 네가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의 흐름하고는 완전 다르게 다가오시는 어떤 흐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이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회식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계가 더 진전이 되는 어떤 기폭제가 된다거나 이럴 수 있어. 그래서 회식 자리 아니면은 이 학교 안에서 학관에 있는 커피를 마시는데 약간 거기서 봤는데 말을 건다거나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번의 어떤 말 거는 어떤 행동이
이 관계가 이전하고는 완전 전폭적으로 달라지는 완전 반전의 흐름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 보너스 카드가 나오면 사실 타인의 도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이 관계를 엮어주게 되는 그런 흐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바운더리 안에서 만나게 되는 혹은 바운더리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들을 막 소개시켜주고 싶고 막 이러는 걸로 봐서는. 자, 그러면 이 사람 여러분들과의 관계 언제쯤 만나게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좀 볼게요. 언제쯤 만나게 될 수 있는 사람인지. 한 달, 2달. 와, 이거 핑크카드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네요. 3달째 다시 약해지는 걸로 봐서는 2달째. 지금으로부터 2달째 만나게 되는 사람이다. 굉장히 진하게 나와요. 핑크카드가. 핑크카드는 새로운 사랑에 대한 완전히 전폭적으로 나오는 아주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2달째 되는 시점에 어떤 착장을 하면 도움이 될지, 이 연애가. 이게 레드 컬러인데 다크예요. 다크 레드면은요, 좀 톤이 다운이 되어 있는 레드 계열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네일 컬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일 안에 약간 짙은 색의 레드 풍이 들어가 있는 그런 네일 컬러를 좀 하시는 게 좋고, 장식이라든가 머리 핀 혹은 가방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옷은 단정하게 입으시는 게 좋다. 뭔가 튀는 옷보다는 튀지 않는 레드 계열의 옷, 그리고 튀지 않는 착장, 그리고 몸의 신체를 너무 드러내는 옷보다는 이 도드라지는 이렇게 스키니 같은 거 입는 것보다는 좀 너걸스하게 입으시고요. 그리고 몸에 붙지 않는, 튀지 않는, 그리고 좀 톤 다운이 되어 있는 단정한 옷. 하지만 약간의 레드 계열이 들어가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여러분들에게 기인이 될 수 있는 인물.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얼굴. 아무리 나에게 귀인이 돼도 또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 만나시는 분이 있어. 나처럼. 나도 또 얼빠였거든요, 옛날에. 근데 얼빠일 만큼 괜찮은 사람 만났어. 그 정도는 괜찮아. 내 눈의 안경으로 괜찮은 사람 만났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얼굴. 와. 체격 조건도 좋고요. 얼굴도 굉장히 누가 봐도 자신감이 넘치는 어떤 모습과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스타일에 가까워요. 와, 괜찮은데요? 주변에서 볼 때, 이 사람 얼굴이 환하다. 잘생겼다. 예쁘다. 근데 서구적이다라는 인상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서구적이다.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턱 라인이 이렇게 잘 살아있다거나 코가 날렵하고 오똑하고 까무잡잡한 편에 더 가깝고요. 그리고 얼굴은 약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쌍꺼풀 수술이라든가 약간의 성형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이게 본인의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려.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약간 뭔가 자기 관리를 하느라 헤어스타일이 약간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뭔가 자기만의 스타일이 되게 명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몸매도 굉장히 약간 타고난 골격이 있는 사람. 키가 좀 큰 편이고요. 딱 봤을 때 자기만의 어떤 분위기가 좀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나는 사람이에요. 올드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단정한 느낌이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취미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취미가 약간 그런 거 좋아할 수 있거든요. 저스티스 카드는 뭔가를 판결을 내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 미스테리물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게임 같은 거 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도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승부욕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자기만의 어떤 판결을 내리고 판단을 하는 것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게임방 같은 데 가갖고 뭐 방탈출방 이런 거 좀 어리신 분들은 이런 거 좀 좋아할 것 같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게임 같은 거 좀 좋아하실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이성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의 매력이 어떻다라고 생각하는지. 이성들이 느낄 때는요, 이 사람 굉장히 센스 있대요. 되게 센스 있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이 사람은 생각하는 이 사람만의 어떤 매력이 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커피 졸려가지고 제가 잘 안 먹게 돼요. 커피는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귀에다가 딱 이렇게 잘 생각을 했다가 머릿속에 잘 박아놨다가 다음에 디카페인 커피를 가져다 준다거나, 아니면 아침에는 그냥 커피, 맛있는 커피, 저녁 때는 디카페인 커피, 아니면은 뭐 카모마일을 갖다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센스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센스 있다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동성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 매력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대요. 동성들이 봤을 때는요, 어떤 문제도 그냥 넘기지 않고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만의 어떤 책임감이 되게 강하고,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은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 입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끝까지 노력을 하고 될 때까지 하는 그런 성격이고,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은요, 남한테 주지 않고 본인이 다 해결하려고 하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동성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성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센스도 있고, 동성들이 봤을 때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또 외모도 어느 정도 받쳐줘요. 되게 잘생기고 예쁘다라기보다는 이 사람 분위기 자체가 되게 고급스러운 면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 드러나는 성격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사실 이렇게 딱 드러나는 성격은 잘 웃고요. 인정이 많고 관대해요. 그리고 약간 따뜻하고 약간 순수한 면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사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들에게 센스 있게 챙겨주는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좀 좋으면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인정 많은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생각이 복잡한 거를 게임으로 이렇게 리프레시 하려고 그러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연애의 관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연애의 가치관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가 빠르게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무언가 경거망동하지 않고 욱하지 않고 서로 간의 신뢰를 지키면서 하나씩 쌓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금사빠 금사식이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다. 그리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약간의 회피형의 성향을 보여줄 수 있어. 근데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회피형의 성향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자 바로 답을 도출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지, 이 사람이 무언가를 일부러 회피를 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다소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다. 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뭔가 본인이 후회하지 않는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결혼과는 결혼에 대해서는 아주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 사람은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뭔가 결혼할 나이가 벗어났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결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 내가 지금은 다른 거에 조금 더 매진하고 싶다. 혹은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결혼할 만한 인물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벌써 결혼을 생각할 이유는 없어. 이걸로 봐서는 현실적인 면도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에 대해서는 내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경제력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평생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자기만의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평생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안정적인 어떤 수입과 그런 안정적인 수입이 계속 꾸준히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 금전적으로는 엄청 부자라고 볼 수는 없어도 그냥 자기만의 기반이 좀 어느 정도 잡혀져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는 첫 만남 이후에 관계 흐름은 어떻게 갈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3 of Swords가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여러분들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높은 기대치 때문에 좀 띠뚱떼뚱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붓이라든가 한 번의 이별을 경험할 수 있다. 혹은 처음에 이 관계가 시작될 때 누군가 다른 이성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누군가 힘든 어떤 감정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를 경험해보고 가면 갈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관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관계가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가지고 만날 수는 있어도 마음을 확실히 여는 그런 사람이 둘 중에 한 명은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약간 지켜보고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감정과 열정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아, 이런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 라는 감정을 너나 할 것 없이 가질 가능성이 농후해요. 자, 우리 처음에 뽑았던 이 카드 어떤 내용이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첫인상은 어떻냐라는 카드입니다. B예요. 벌이잖아요? 벌의 정신.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처음 봤을 때 벌이 어때요? 꾸준히 굉장히 성실해. 그리고 꾸준히 막 벌을 막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여왕벌을 이렇게 막 바치고 막 이래.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변덕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할 것 같고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어떤 캐릭터가 분명할 것 같고 남한테 신경 별로 안 쓰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소신이 있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뭔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꾸준할 것 같은 사람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사람이 받는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 사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인정받고 관대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사실은 여자를 만날 때는 여자란다. 이성을 만날 때는 굉장히 센스 있는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면서 이 동성들을 만날 때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사람이 현실적인 어떤 우선순위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어떤 센스 있는 모습으로 자기의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타진해서 무언가 신뢰감을 쌓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여지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여지는 면들이 다가 아니고 책임감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 리딩이 끝나는 시점에 제가 항상 이제 보너스 카드를 넣어드리잖아요. 모든 리딩이 끝난 다음에 있는 게 아니고 각 리딩이 맨 뒤에 수호천사님의 조언이 끝난 뒤에 바로 나오거든요. 그 보너스 카드에는 이 둘 사이에 꼭 주의해야 되는 거는 무엇이냐에 대한 카드를 넣어놨습니다. 이 둘 관계 속에 주의사항 넣어놨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연애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진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연애에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좀 애매모호함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보면 여러분들이 현명한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혼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자기만의 어떤 믿음과 확신이 중요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무언가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 사람의 어떤 조언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확신으로 믿음으로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로는 내 주변에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저한테 개인 리딩 신청하셔도 조언자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너스 카드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누군가는 싫다. You face
언제 올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리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여러분들이 이전 연애는 어떤 연애라고 느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이전 연애는 어땠는지. 이게 만나면서 욱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성향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감이 안 생겨. 그리고 조금만 뭔가를 하면 욱해. 이런 느낌들이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전 연애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상처였다. 서로 간에 약간 돈독하고 신뢰감이 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관계에 있어서 경계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심지어는 무언가 이렇게 화나는 상황이 있으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힘든 연애를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오게 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느끼게 될 매력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오게 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될 것.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사랑스러움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내가 마음이 가고 내가 저 사람에게 홀리게 되고 저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주변에 있는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사람에게 올인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느낄 때는 여러분들이 은근히 되게 사랑스럽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나랑 같이 있을 때 유난히 사랑스럽고 말하는 게 이쁘고 그리고 굉장히 귀엽고 그리고 속이 깊다.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고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이 사람하고 만난 이후에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지고 이런 느낌을 가지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이전 연애보다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 다음 연애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뉴페이스에 하는 연애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귀엽게 보고 사랑스럽게 보고 그리고 되게 진중하게 보는 그런 마음은 있게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될지 한번 볼게요. 식스 오브 컵스. 근데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어떤 위험한 경계에 있을 때 누군가가 현명한 조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따른 생각하지도 못했던 현명한 어떤 센스 있는 행동을 한다거나 약간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친구같이 때로는 연인같이 때로는 약간 편안하고 때로는 익숙하게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연인이고요. 이런 연인은 꼭 연인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친구로 지내도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기도 해요. 이게 연인이 됐을 경우에는 친구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서로 간에 약간 싫어하는 거 좀 조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 경계의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위험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가 그거를 빨리 캐치해서 센스 있게 그런 상황을 무마해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인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의 인연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쩌면 친구같이 지내도 별 결격 사유는 없는 사람. 하지만 이 관계 속에서 엄청난 설레임을 가지고 만날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홀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도 점차 이 사람에게 스며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봐, 선물 카드 나오잖아요. 우호적 감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어떤 짐들, 이런 것들, 뭐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예민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어떤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배려를 해주는 그런 연인이에요. 그런 인연이에요. 이거는 주로 사실은 이 기프트 카드는 연애 초에 많이 나오는 카드이기도 한데 우리 연애 초에 보면 막 잘해보려고 막 모든 거를 이렇게 맞춰주려고 이런 성향들이 좀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런 마음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배려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고쳐지지 않는 것들,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잘 해소가 되지 않는 것들도 이 사람이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인연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만나게 될 수 있는 인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외로울 때 만나게 되는 그런 인연이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 연인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만나게 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연애에서 내가 이제는 이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해질 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로 봐서는 뭔가 물가에 놀러 갔을 때라든가 아니면 뭔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외로운 상황에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갔다거나 아니면 뭔가 배를 타는 상황, 멀리 가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인연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인연은요. 제가 볼 때는 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인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과연 어떻게 깊어지게 될지 한번 볼게요.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굉장히 힘들고 버겁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감정 때문에 관계가 깊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연애에 대한 버거움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내가 기대심이 없을 때 만나게 되는 사람인 건 분명하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겉돌 때 내가 과연 연애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연애는 제대로 된 연애는 없지 않을까? 나는 이성복이 없어 라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만나는 사람은 맞고요. 그 사람하고의 어떤 만남이 여러분들이 멀리 갔을 때 아니면 해외를 갔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을 가게 되는 어떤 흐름을 가게 됐을 때 만나게 되는 그런 인연인데 여러분들의 피로감이 그게 됐을 때 이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봐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담스러운 어떤 마음이라든가 복잡한 어떤 마음을 이 사람이 좀 힐링해 두듯이 좀 와해가 되듯이 여러분들의 피로감을 해소를 해주듯이 좀 다가오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다가옴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극도의 어떤 힘겨움을 느낄 때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여러분들은 뭐 실내 공간에서 꽁냥꽁냥 하듯이 만나게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야외 공간이 좀 행운의 장소일 것 같고요. 그런 뭐 야외 공간에서 어떤 운동을 한다거나 야외 공간에서 무언가를 시설을 이용한다거나 이럴 때 만나게 되는 인연이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제쯤 들어오는 인연인지 한번 볼게요. 한 달? 두 달? 한두 달 안에 이어지는 그런 인연일 가능성이 높고요. 한 달 안에 가능성이 70%, 그리고 두 달 안에 가능성이 30%, 그리고 세 달이 넘어가면요. 지금 보는 이 인연은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움직일 때 이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인연이기는 하지만 어떤 인연이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집에서 넷플릭스만 보고 막 이런다라고 한다면 안 들어와요. 뭐 집에 찾아와가지고 스토커처럼 난 당신이 좋아요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이는 어떤 시기가 됐을 때 내가 움직이는 어떤 마음가짐이 됐을 때 제깍 들어오는 인연입니다. 이 인연은 여러분들에게 한 달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리고 두 달 안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바이올렛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과 여러분들의 인연운은 가까운 시일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손에 잡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멀어지는 인연일 가능성이 높아요. 바이올렛 카드는 그 기운이 불안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는 시점에 좀 복장은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이거는 좀 라이트하게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캐주얼한 복장. 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 튀지 않는 캐주얼한 복장. 그 청바지를 입는다라고 하더라도 뭐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 굉장히 약간 캐주얼해 보이는데 깔끔하고 이렇게 뭔가 사람이 날라리 같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튀는 컬러는 여러분들은 안 된다. 하지만 옷 자체는 캐주얼한 옷이 좋다. 그리고 치마를 입어도 너무 타이트한 미니스커트 안 됩니다. 그냥 보통 미디한 어떤 느낌의 그리고 편안한 그런 느낌. 그리고 약간은 이렇게 딱 봤을 때 불편해 보이지 않는 옷 있잖아요. 이런 거 괜찮아. 뭐 추리닝도 괜찮을 수 있는데 그 추리닝이 너무 막 추레한 이런 추리닝이 아니고 이 트레이닝복도 뭔가 이렇게 좀 세련돼 보이는 약간의 편안하면서도 세련돼 보이는 이런 복장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막 리버럴한 그런 느낌은 안 되고 이 편안해 보이면서도 좀 너무 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자, 저도 궁금합니다. 자, 일단 얼굴에서 보는 이미지 먼저 볼게요. 이게 딱 봤을 때 되게 이게 얼굴은 되게 평범할 것 같거든요. 얼굴은 약간 동고서로만 그런 이미지인데 얼굴에 살이 되게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얼굴의 형태 자체가 약간 동고서로만 그런 귀여운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약간 꽁냥꽁냥한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꽁냥꽁냥 이렇게 이 의미를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딱 봤을 때 얼굴은 동고서로만데 얼굴에 살이 많지 않으면서 눈, 코, 입은 오묘하게 이렇게 자기 자리에 이렇게 딱 있으면서 그냥 평범한데 자기 관리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얼굴의 느낌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평범한 그런 느낌인데 얼굴형은 동고서롬 그리고 눈, 코, 입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바디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스타일이라든가 운동 엄청 열심히 한 사람인데 얼굴은 굉장히 평범해요. 근데 바디는요 키가 무척 크고요. 그리고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피지컬 자체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전자가 굉장히 좋아서 이게 키가 좀 큰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유전자는 이 바디에서 느껴지는 유전자는 아버지의 유전자를 많이 받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집안의 아버님은 좀 키가 좀 크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피지컬 자체가 어깨가 좀 이렇게 딱 벌어지고요. 운동 조금만 해도 이렇게 몸이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실제로 약간 운동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취미는 그냥 없어. 별로 없어. 그냥 취미 자체를 그냥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네. 그냥 뭐 쉬는 거야. 그냥 쉬는 거지. 뭐 이렇게 취미야. 쉬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이렇게 멍 때리는 거 좋아하고 그냥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냥 자기만의 어떤 사색에 젖는 거를 좀 좋아하고 남들 이야기를 이렇게 TV를 통해서 약간 듣는 거, 다큐멘터리 보는 거, 이런 거, 사람 사는 이야기를 좀 듣는다거나 그런 거, 인생극장 이런 거를 좀 생각 없이 본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취미가. 그래서 취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 이 사람은 이성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뭔가 기대가 되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뭔가 기대가 되는 사람이고 이상하게 이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고 약간 만나면서 상대에게 맞춰주는 그런 유두리 있는 그런 유연성 있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 알면 알수록 생각 외로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괜찮고 그리고 사람을 잘 맞춰주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 동성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의 매력은? 동성들이 봤을 때는요. 뭐 하나를 할 때 포기를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내심이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뭔가를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포부와 자기만의 어떤 소신이 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 정도 됐으면 포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가져가려는 인내심과 자기만의 어떤 기준치의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동성들이 볼 때는 야, 너 대단하다 이런 소리 듣고 이성들이 볼 때는 은근히 유두리 있으면서 약간 잘 맞춰주는 어떤 성향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 유난히 드러나는 성격은 뭔지 한번 볼게요.
러블리하네. 진짜. 좀 러블리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컵 카드는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거고, 거기다가 굉장히 한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에겐 빠지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성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 은근히 잘 맞춰줘 라고 했을 때는 그 마음이 잘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뽑았던 느낌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의 처음의 배려가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려가 몸에 배 있는 사람이에요. 드러나는 성격이 좀 러블리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좀 귀엽고 잘 웃고 그리고 좀 로맨티스트의 감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실수한 게 있으면 부드럽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느낌. 뭔가 이렇게 실수한 게 있을 때 오히려 역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아니야. 그냥 약간 부드럽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유연성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도 좀 부들부들해요. 몸에서 느껴지는 거는 완전 장군 같은데 성격 자체는 귀염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 과연 연애의 가치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연애의 가치관. 사실 연애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없어요. 연애에 있어서 다투는 거에 대한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거에 대한 겁이 굉장히 많아서 나는 좀 연애가 어려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싸울 순 없잖아요. 이게 우리는 2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좀 다퉈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나는 싸우는 게 진짜 싫은데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싸워봐야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이별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다툼이 곧 서로를 알게 되는 어떤 계기라고 이해하시는 사람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결혼은 공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공감, 서로에 대한 인정, 서로에 대한 관대함, 서로에 대한 어떤 따뜻한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굉장히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듯이 약간 못살게 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느꼈던 어떤 연애의 형태와 이 사람의 형태는 굉장히 다른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 금전적인 거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기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사업이라든가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의 입지가 좀 어느 정도 공고한 사람이라든가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엠퍼러 카드가 나오면 이 금전적인 핸들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주식 투자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라든가 아니면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안에서 뭔가 핸들링을 굉장히 잘해서 돈 불리는 거 굉장히 잘하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일단 자기만의 어떤 금전적인 핸들링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여져서 이 사람은 자기 나이 또래에 비해서 돈은 많습니다. 이 많은 편이에요. 자, 나쁘지 않네요. 지금까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취미만 없는 거지. 멍 때리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사람 여러분들은 처음 본 이후에 관계 흐름은 어떻게 갈지 한번 볼게요. 처음 본 이후에 관계 흐름. 포 오브 펜타클 서로에 대한 욕심. 세븐 오브 펜타클 약간 그럴 것 같거든요. 이게 한번 이 서로 간의 전환점이 되는 어떤 시기가 오실 것 같아. 처음 본 이후에 누군가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이 사람에게 계속 연락하고 관심을 표명하고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게 누굴 것 같냐? 제가 볼 땐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적극성을 가지고 마음이 있으면 굉장히 약간 토로하고 여러분들에게 꽂히면 여러분들만 보고 영상통화하고 연락하고 약간 이런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가 처음에 어떤 전폭적인 흐름이 좀 안정화가 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씩 천천히 풀어나가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아요. 막 익사이팅한 그런 느낌보다는 안정화 과정이 되면 그 상태가 되면 이 관계가 이렇게 안정적인 정적인 상태가 좀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 이게 한번
이 서로에 대해서 공경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이 관계가 관건이 될 것 같다. 근데 오로지 둘의 문제는 아니고 환경적인 문제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가 멀리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전에 생각했던 어떤 대처의 어떤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 번의 공경이 생길 것 같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이 관계 어떻게 흘러가게 되느냐가 좀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처음에 뽑아본 이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어떤 첫인상을 갖느냐에 대한 카드거든요. 나방이에요, 나방. 나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나방은요, 이렇게 라이트를 보면, 불을 보면 막 달려들잖아요, 흥분해서. 근데 이게 너무 좋아서 달려들 수는 있는데 궁금해서 달려드는 거야, 불빛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타서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나방 같은 거예요. 이 나방이라는 거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느낄 때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나방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지. 여러분들이 은근히 알고 싶은 사람? 하지만 좀 가까이 가기에는 좀 위험해 보이는 어떤 경계도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경계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뭔가를 계속 물어본다거나 이게 이 사람이 좀 마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거나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땐 조심스러운 첫인상을 갖게 된다. 저 사람은 은근히 마음속에서 궁금해서 더 다가가고 싶어. 근데 지나치게 빨리 다가가면 불타서 완전히 빨리 소멸이 될 것 같아. 이런 조심스러운 느낌도 양가 감정으로 더불어서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느껴지네요. 여러분들 이 4번 리딩이 끝나는 시점에 제가 보너스 카드를 넣어 드릴 거예요. 그 보너스 카드에는 이 관계 속에서 꼭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관계 속에서 주의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특히나 들으셔야 되거든요. 이 관계가 이렇게 좀 신뢰감을 바탕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공경에 처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게 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잘 숙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공경을 잘 헤쳐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소천사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Be assertive. 여러분들이 분명히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어떤 마음을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적극성도 필요하다라고 수호천사님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상 이 사람이 이전하고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이 느낌상 이런 사람이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앞으로 나에게 이런 존재가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육감, 그런 직감 여러분들이 먼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육감이 딱 마음속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의 확신으로 적극성을 좀 띄우셔도 돼요. 소극적인 어떤 관계로 연애에 임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꼭 좋은 연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무조건 뉴페이스, 새로운 인연 언제 오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여러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람인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이전 연애 상황은 어땠는지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이전 연애는 여러분들 그거였나요? 누군가의 짝사랑으로 시작했던 그런 관계라든가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많아서 있어서 뭔가 관계가 진심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숨기는 게 많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짝사랑이었어도 그렇고 짝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겉과 속이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과연 일방적인 관계냐 쌍방의 관계냐 헷갈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오게 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될 매력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오게 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될 것.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매력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좀 당찬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피지컬이라든가 얼굴 모습 이런 것도 이 사람에게는 다 매력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은 결혼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결혼을 꿈꾸게 되는 그런 흐름들도 좀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네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투 그리고 행동 거지 그리고 몸에서 느껴지는 어떤 피지컬, 얼굴의 모습, 그리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어떤 모습조차도 이 사람은 매력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먼 미래를 같이 하고 싶고 함께해도 손색이 하나도 없는 단점을 찾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지 볼게요. 아이고, 이게 서로 간에 역경을 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어쩌면 관계가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에 대한 어떤 새로움을 느끼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어떤 경험들을 좀 해가면서 서로 간의 위험,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 힘든 것들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인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공공에 처했을 때, 이런 사면초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의 어떤 방향성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먼 미래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그런 흐름 속에서 문제 해결을 잘못하게 됐을 때 이 관계는 빨리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쉽게 끝나는 인연은 아니다. 서로 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인연의 흐름이 조금 더 끈끈하게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연임을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영향력?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여기에 보면 피스카드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처를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여행을 자주 다닌다거나 아니면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어떤 경험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사를 하게 된다거나 이직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인연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어떤 변화를 겪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 해결이라든가 상황이 바뀌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게 이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 간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동 그리고 이사, 이직, 그리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인연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될지 한번 볼게요. 술자리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곳에서 가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 웰빙 카드가 나오면 음주 가무가 있는 그런 곳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술자리, 사교자리, 그리고 뭔가 회식자리. 이게 뭔가 내가 항상 다니던 커피숍,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항상 다니던 곳, 그런 곳에 술자리, 아니면은 뭐 물이 있는 곳, 이런 곳, 카페,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과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로 관계가 좀 진전이 될지 한번 볼게요. 어떤 계기로 진전이 될지. 생각보다 상대방에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도도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전폭적으로 보여주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런 면, 여러분들이 좀 신중한 면, 여러분들이 좀 도도한 면, 그게 이 사람에게는 완벽하다라고 느껴지는 일종의 매력 포인트가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한 번 정도는 좀 객관적으로 볼 때, 한 번 정도는 이 사람에게 거리감을 둘 때,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인 시야로 이 사람을 좀 바라보는 어떠한 도도한 면을 보여줄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도한 어떠한 스탠스가 이 사람에게는 더 끌린다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여러분들과 이 사람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하나의 좀 동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도 좀 중요하긴 하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좀 빠지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게 될지.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네. 진짜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도도한 모습에 끌려서 여러분들에게 홀리게 돼서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져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더 먼저 매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운 어떤 느낌, 우리가 잘 만날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전폭적인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이게 좀 마음의 여지가 조금씩 열리네 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외로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에, 신중한 모습에 이 사람이 홀리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런 모습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린다가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쯤 만나게 되는 사람인지 한 달, 두 달, 세 달, 지금으로부터 3개월째 만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주 가까운 시일에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3개월째가 됐을 때 이 사람과 나의 오묘한 어떠한 분위기와 이 사람이 나에게 전폭적으로 다가오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 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착장,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지 좀 볼게요. 이거는 좀 섹시한 느낌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들만의 어떤 이성적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몸매가 부각되는 옷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어떤 컬러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이 색이 하얀 사람은 좀 튀는 컬러의 어떤 액세서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얼굴 컬러가 약간 부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게 좋다거나 약간 섹시함을 어필하는 그런 옷의 어떤 복장이 좋은 것 같거든요. 몸매가 좀 예쁘다 그러면 좀 몸이 좀 드러나는 옷,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약간 가슴 근육이 좀 드러나는 옷, 이런 것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난 몸매를 굳이 부각되는 옷을 입고 싶진 않아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피부가 뽀얗고 예쁘다 그러면 이 가을이라든가 그러니까 계절이 가는 어떤 흐름의 날씨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피부색을 조금 드러내는 이 속에 안에 있는 이너는 피부색이 조금 드러내는 그런 옷을 좀 입어주는 것, 여러분들의 섹시함과 여러분들의 매력이 부각되는 그런 옷을 입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컬러감도 너무 칙칙한 색깔보다는 조금 약간 튀는 컬러를 입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력 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의 매력을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컬러와 옷의 어떤 형태를 입어주는 게 좋은데 좀 타이트한 옷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조금 화려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 자, 이제 얼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 얼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동실동실하네. 얼굴이 약간 귀여운 곰까같이 생겼어요. 피부가 굉장히 뽀해요. 피부가 하얘요. 하얗고 피부가 좋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고요. 얼굴에 자주 웃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표정이 얼굴에 잘 나타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얼굴형 자체가 약간 동그스름하고 약간 뭔가 복스럽다? 이런 느낌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과연 얼굴과 몸은 따로 놀지 한번 볼게요. 바디의 이미지. 근데요, 키는 좀 큰 편이야. 말랐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뚱뚱하진 않아요. 얼굴은 약간 동글동글한데 몸은 뚱뚱하지가 않네. 몸은 키가 크고요. 확실해.
아주 그냥 또 빼빼한 느낌은 아니에요. 기골이 장대하다? 이런 느낌이 더 가까워요. 이게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좀 서구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게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뼈대가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뼈대가 굉장히 얇은 사람은 아니고 키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키가 180 언저리 이상은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원래 유전자적으로 뼈대가 좀 어느 정도 있고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뿌쓱뿌쓱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가능성이 높아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거가 라기보다는 뭔가 피지컬 자체가 태어나기에 좀 뭔가 키가 크다거나 좀 그런 느낌, 서구적인 느낌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취미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로또 사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로또 사는 거라든가 같은 루틴 안에서 뭔가 벗어나는 거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정기적으로 취미처럼 로또를 사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뭔가 사행성, 이게 뭐 크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게임을 한다거나 정기적인 루틴 안에서 자기만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게임을 한다거나 로또를 산다거나 이런 느낌이 느껴지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성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 사람 은근히 되게 잘 다룬대요.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인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자기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느 정도 잘 참는 면도 있고요. 상대방이 화가 날 것 같으면 눈치를 좀 잘 보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의 속마음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상대방의 어떤 상황을 지켜보고자 하는, 사람을 잘 다룬대요.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이 사람은 좀 사람에 대해서 분위기를 볼 줄 아는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 동성들을 볼 때의 매력은 뭔지? 되게 진중하고요. 되게 뭔가 속이 깊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자기만의 어떤 속을 삭힐 수 있는, 그러면서 현명함을 도출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진중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격이 급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깊게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회피형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급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좀 추이를 지켜보려고 하고, 경거망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동성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진중한 모습과 깊은 생각이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오지만, 여러분들이 급하게만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굉장히 진중하고 좀 욱하지 않고 이런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이 있는 사람일 거라고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드러나는 성격은 뭔지 한번 볼게요. 핸드맨 카드네요. 이걸로 봐서는 자기만의 고집이 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어느 정도 때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켜질 수 있는, 좀 뭔가 참을 수 있는 인내력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올인하겠다라고 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포기를 모를 줄 아는 인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때를 알 줄 아는, 때를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로 봐서는 누구 한 명에게 약간 꽂힌다라고 하면 그 사람만 오래 볼 수 있는, 이 사람만의 어떤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 사람 과연 연애의 가치관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연애관. 내가 잘해야지. 내가 현실적으로 능력 있고, 내가 좀 잘났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현실적인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애는 감성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현실적인 어떤 상황이 연애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전적인 거, 직업적인 상황, 현실적인 어떤 안락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연애는 돈이 없으면 안 돼. 연애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해.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나의 현실적인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 결혼관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결혼관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간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서로 간에 거짓말하지 않고,
서로 간에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 간에 솔직하게 하나씩 천천히 안정적으로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결혼하면서 싸우고 만들어 나가고 이거를 선호하진 않아요. 서로 간에 이 결혼에서 서로 간에 얼마나 신뢰감을 보여주느냐, 얼마나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인 금전 관계 그리고 솔직함,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금전적인 거 어떤지 한번 볼게요. 금전적인 거는요,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부자라고 볼 수는 없다. 내가 사실 지금 아주 없는 상태는 아니지만 자기의 갈 길에 있어서 지금 약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지금 엄청 부자라고 볼 수는 없고 내가 앞길에 있어서 확고하게 내가 이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는 상태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스스로가 느끼지만 앞으로 자기는 뭔가 앞날을 가는 데 있어서 진중하게 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앞날이 밝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는 괜찮은, 아주 안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부자는 아니다. 하지만 앞날에 대한 고민은 진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날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처음 만난 이후에 관계 흐름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볼게요. 애정이 나오네요. 서로에 대한 애정, 서로만 바라보는 거죠. 아, 이게 컵 카드들만 이렇게 나와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아주 이제 예사롭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첫 카드에 나오면 페이지 오브 컵스가 나오면 첫눈에 반할 가능성이 높아요. 첫눈에 반해서 서로에 대한 애정, 남들이 눈에 안 보여. 이 사람만 바라봐. 이 사람이 눈에 없으면, 눈앞에 안 보이면 걱정되고 보고 싶어.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서로에게 강하게 들어올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먹고 같이 지내고 약간 그런 것들은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누군가의 어떤 술 문제, 누군가의 어떤 주변 상황 문제, 누군가의 남사친 여사친 문제가 이 관계에 어떤 결격 사유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술 문제라든가 친구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이 관계에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관계 서로 간에 약간 친근하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이 관계가 친구로 가느냐 아니면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연인이 되느냐, 이게 이 영향력을 미치는 제3의 요인이 결정타를 날리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좀 주도권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앞으로 술 문제, 회식 자리, 주변의 어떤 친구 문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친구가 되느냐, 아니면 친구같이 약간 편안한 그런 서로에 대한 어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추억을 많이 쌓아갈 수 있는 연인이 되느냐, 이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첫눈에 반하고 서로 간에 약간 좋아하는 감정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자, 처음에 뽑았던 이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첫인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카드입니다. 아, 엘리펀트 스피릿 나오는 거 보면 코끼리잖아요. 코끼리가 딱 봤을 때 동물 중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들이 코끼리 딱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진중하고 오래 살 것 같고 인생의 경험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왠지 그 코끼리의 진중하고 느릿느릿한 어떤 느낌 속에서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다 드러내진 않지만 촌철살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상대를 다 꿰뚫어 볼 것 같은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동물이잖아요. 동물의 왕은 코끼리가 아니고 뭐 사자나 호랑이라고 보기는 하겠지만 항상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애니메이션 속에 나오는 코끼리는요 굉장히 큰 어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인생의 경험이 진중할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이 촌철살인 같은 그런 마음,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진중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다. 사람이 현명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리딩이 끝나는 6번 리딩이 끝나는 가장 마지막에 제가 보너스 카드를 넣어드릴 거예요. 보너스 카드에는 이 둘 사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리딩을 꼭 보시고 마지막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get more information. 아직은 이 관계 속에서 확실한 어떤 부분을 너에게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 하지만 get more information이 나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첫눈에 반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주변 상황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력을 조금 더 알아야 이 관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어떤 개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이 관계는 친구 문제라든가 술 문제가 좀 문제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력, 이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인지, 진중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친구 문제에 있어서도 선을 긋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다라고 한다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점은 분명히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6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